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저는 요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50대가 되니 사회생활보다도 가정생활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 그런데 정작 가족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쓴다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 소홀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닿았는지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중에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제목이 당신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솔직한 이유인데요. 저는 제목을 보고 마음을 들켜버린 것처럼 뜨끔했습니다. 미소님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봐요. 당신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솔직한 이유.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와 소통에 가장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부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우고 치유하려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깨치고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에 서툴러서 불통을 너무 오래 경험해서 저는 인간관계와 소통을 주로 강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을 보면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걸고 시간이 나면 불쑥 찾아뵙기도 합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추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요. 뭐 하시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라며 평소에도 연락하고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한 분들을 보면 특별한 날에만 찾아갑니다. 어쩌다 한번 댁에 가서는 핑계를 대며 금방 돌아가려고 하죠. 차가 막혀서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부랴부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면 성인이 되어 독립하니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더 불편해진 것이죠. 저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가족과 잘 모이지 않았고 연락도 어쩌다 한번 드리는 정도였으니까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꼭 출렁다리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된 때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건너가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광지, 명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바다, 산, 호수 등 주변 경치가 좋은 곳에 출렁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걸음마다 흔들리는 긴 다리를 건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건널 수 있습니다. 출렁대는 다리가 오히려 리듬감 있게 느껴지고요. 다리 위에서 스릴도 즐기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기도 하면서 무사히 즐겁게 건넜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와 자식은 출렁다리를 사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흔들거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너무 심하게 흔들린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습니다. 건널 때마다 아슬아슬하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갈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 아예 건너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다리가 되어버렸으니 건너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소통을 할 때마다 어딘가 불안하고 심하게 마음이 요동치니 꼭 필요한 대화나 용건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관계는 목적이 없어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관계의 다리가 좋으면 건너는 것 자체로 즐거워요. 시시콜콜한 대화도 별것 없는 사소한 일상도 덩실덩실 교류합니다. 특별한 의도나 긴장감 없이 관계가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려면 보기보다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흔들거림, 즉 갈등 상황은 쉽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 예의 있는 태도,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기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괜찮아. 가족이니까. 가족이잖아. 이해해야지. 가족에 대한 기본 인식이 조금 어긋난 것은 아닐까요? 존중과 예의, 배려가 가족 안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가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소통의 가장 큰 오류는 무례함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의식하지 않으면 무례를 범하기 쉽거든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널 아니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널 사랑하니까 하며 툭툭 내뱉는 말들은 비록 사실일지라도 서로를 인정하게 하고 배려하는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를 해치는 말이 됩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건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 예의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진리나 통찰을 전달하고 싶어도 예의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널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가까운 사이에 놓여 있는 출렁다리를 유연하고 즐겁게 건너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출렁다리가 놓여 있나요? 김창옥의 제안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의 역할은 응원단장입니다. 어차피 아이의 고유한 지점을 부모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모릅니다. 인생은 사실 그 지점을 찾아가는 재미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컨설턴트나 보스가 되지 마시고 아이가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봉을 흔드는 응원단장이 되시길 추천합니다.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느 길이 안전한지가 아닙니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삶의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뼈로 서서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부모는 자녀 스스로 그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곁에서 내가 도와줄게. 실패해도 너는 소중해. 이런 응원이 있다면 아이는 슬럼프가 와도 넘어지는 날이 와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부모도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아야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다음 세대에게 하려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하고 억지로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부모 스스로 건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관용적으로 대해주시고 좋은 걸 주십시오. 카메라로 피사체를 찍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아예 초점을 잡을 수 없고 반대로 너무 가까워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 간에 적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리를 두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도 동물처럼 자기만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그 사람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를 빛나게 하지요. 그것이 자존심의 뿔이든 열정의 뿔이든 실력의 뿔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멋진 뿔이 의도치 않게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다 보니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뿔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정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편하게 대하는 것, 막 대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친함의 결과나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은 필수 중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접시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접시가 깨지고, 인간관계의 접시가 깨지고, 사업의 접시도 깨지고, 이미지의 접시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꿈도 깨집니다. 최고로 슬픈 깨짐은 한 존재와의 이별입니다. 그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냐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것, 최소한의 힘을 주는 그 말, 괜찮아? 힘들지?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가 힘들다고 말할 때 공감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더 잘할 수 있다고 기운을 끌어올리려 애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영혼의 배터리가 더 떨어집니다.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것, 그때 그 사람의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2%밖에 안 남았다면,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나에게 말없는 위로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곁에서 고속이 아닌 천천히 저속으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유한하기에 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유한하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코코 샤넬은 럭셔리의 반대말이 천박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럭셔리의 반대말이 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하면 소중하게 대하지 않거든요. 어디에나 있으니까 아무 곳에나 두고 함부로 대합니다.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삶을 한정판처럼 대하세요. 아니, 우리의 삶은 한정판이 맞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유한합니다. 언젠간 여러분과 저의 시간도 끝이 날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이지요. 저는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니까요. 당장의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정판인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영원하지 않은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잘 가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본질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흔하면 관리를 잘 안 하게 되어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생을 마치 영원을 보장받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은 일회성이니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이 말이 마음의 진심으로 들어오신다면 삶은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연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매번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이 직장도, 상황도, 관계도, 고통도, 행복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미 나는 나로서 괜찮다. 이미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 타인의 인생, 우리의 만남까지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힘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또 그 좋은 날의 유연함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책 속에는 주옥 같은 김창옥님의 제안서가 가득합니다. 소통 전문가라고 살아온 김창옥님의 프롤로그에서 이 책에 대한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직접 해본 솔직한 고백 일기. 고백 일기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왠지 나만 알게 된 비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꺼내어 질문해주는 나를 살게 하는 것들, 미소님의 마음에도 닿았길 바랍니다. 소통의 가장 큰 오류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의식하지 않으면 무례를 범하기 쉽지요. 한정판인 우리의 삶을 스스로 소중하게 대해주기로 해요. 오늘 적용할 점은 가족 관계에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